옛날 시골에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한씨가 있었다. 대대로 선비 집안임에도 어머니는 한씨를 공부시키기 위해 매일매일 바느질을 하며 아들이 글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덕분에 한씨는 16살의 나이에 학문을 크게 깨우쳤고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게 되었다. 아들아, 한양은 눈 감으면 코도 베어간다고 하더구나.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여라. 예,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냥냥. 그렇게 한양으로 향하던 한씨는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눈먼 장님을 만났다. 안 보이지롱, 메롱. 여기 있지롱. 흐하하하. 이 지팡이 가져가 보시지, 냥냥. 그런데 그 장님은 가만히 서서 미소만 짓고 있는 것이었다. 보다 못한 한씨는 예끼 놈들 무슨 짓이냐? 아저씨, 촉법 몰라, 촉법? 우린 촉법이라 처벌 안 받는데. 지금은 2022년이 아니고 동방예의지국 조선시대다 이 녀석들아. 냠냠. 그렇게 한씨는 애들에게서 지팡이를 빼앗아 눈먼 장님에게 돌려주었다. 허허, 고맙소.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놀려대는데 어찌 그렇게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까? 허허, 오늘 내 점괘에 의인을 만난다고 나왔길래 가만히 있었소. 예? 자, 보시오. 이렇게 만났지 않소. 허허허허. 절 구해준 답례로 점을 봐드리겠소. 보이는 건 없지만 다른 사람 미래는 아주 잘 보인다오. 야오. 그렇게 한씨의 점을 봐주었는데 어디 보자, 저리 보자, 요리 보자, 가만 보자, 어디 보자. 이럴 수가. 왜 그러시오?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시군요. 신통하네. 예, 그렇소만.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하겠소. 그것도 엄청난 성적으로 말이오. 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의인께선 죽을 고비를 3번 넘기게 되겠소. 냥냥. 예? 그중 2번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은 아주 어렵겠습니다. 어찌해야 하는지요? 운명을 거스르는 일이라 대신 저의 수명은 좀 줄어들겠지만 절 구해주신 의인이니 어찌 그냥 지나치겠소. 자, 이 종이를 받으시구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이 종이를 펼쳐보시면 됩니다. 허허, 저 나이 복이라 하였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럼 전 이만. 냥냥. 그렇게 장님과 헤어진 한씨는 다시 길을 나섰고 한 주막에 묵게 되었다. 그날 밤 한씨는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데 주인 여자가 술상이라며 들고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게 무엇이오? 전 시키지도 않았소만. 그냥 제가 드리는 것이니 사양 마시어요. 야오. 그리곤 짙은 화장 내음과 함께 다가와 한씨의 팔에 가만히 부드러운 손을 올리는데 한창 나이에 난생 처음 여자 손이 몸에 닿으니 몸과 마음이 어질어질할 지경이었다. 의인께선 죽을 고비를 3번 넘기게 되겠소. 냥냥. 그래, 어쩌면 이게 그 첫 고비가 아닐까?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여라. 되었소. 보아하니 혼인도 하신 것 같은데 당신 남편이 알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소. 예? 당신 남편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소.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당장 남편분께 용서를 비시오. 냥냥. 여태 자신을 거부한 사람이 없었는데 강하게 질타하며 자신을 혼내는 한씨의 말에 되려 자신의 잘못을 깊게 깨달은 여인이었다. 부끄러움에 고개 숙이는 여인. 죄송합니다. 냥냥. 그런 줄 알면 당장 이 술상을 가지고 나가시오. 냥냥. 그렇게 여인이 상을 들고 나가려는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다. 그러곤 칼을 든 사내가
성큼성큼 들어오는데 여보, 분명 시댁에 간다 하지 않았어? 뭐? 남편? 이런 낭패가. 하지만 그 남자는 곧이어 칼을 떨어뜨리더니 눈물을 흘리며 한씨 앞에 다가왔다. 선비님, 이 옆에 내가 평소 다른 남자들을 유혹한다는 제보를 듣고 오늘 길을 나선 척 몰래 지켜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여차하면 년놈들을 다 죽이려 했는데 선비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런 큰 깨달음을 주실 줄이야. 감사합니다. 여보, 다신 안 그럴게요. 야옹. 다음날 주막 주인은 한씨에게 여비까지 챙겨주며 잘 대접하여 보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니 복이 되어 돌아왔구나. 그렇게 밤이 되어서야 겨우 한양에 도착한 한씨는 인적이 없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어서 숙소를 찾아야 할 텐. 하지만 한씨는 갑자기 달려든 사내 둘에게 머리를 맞더니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머리야. 아픈 머리를 만지며 깨어난 한씨. 그런데 여긴 도대체 어디? 아니? 깜짝 놀란 한씨. 자신이 아리따운 여인과 함께 한 이불 속에 누워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어찌된 일이오? 그제서야 여인이 눈을 뜨며 일어나더니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대답하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선비님. 이게 다 저희 아버님이 벌인 일입니다. 제가 상부사를 타고나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 하옵니다. 그래서 이리 생전 처음 보는 분을 모셔다 마치 혼이 난 것처럼 한 이불 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인즉 내가 당신의 첫 남편 역할이라는 것이구려. 예. 문 밖은 분위기 험악한 사내들이 지키고 있었고 집은 아주 신분이 높은 자의 것으로 보였다. 그렇다면 난 이제 어찌 되는 것이오? 흑흑. 아마 이 처녀의 본인의 뜻이 아니었으리라. 그녀도 분명 피해자다. 서럽게 우는 여인에게 더는 묻지 않은 한씨였다. 그리고 잠시 뒤 여인은 자신의 품에서 작은 금덩이 2개를 꺼내어 한씨에게 주었다. 이제 곧 죽는 사람이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쓸 곳이 있든 없든 제 마음이니 받아주십시오. 여인의 간절한 표정에 한씨는 더는 묻지 않고 품에 받아 넣었다. 그리고 다시 밤이 되자 험악한 사내 둘이 한씨를 다시 보쌈하더니 어딘가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분명 자신을 죽이러 가는 것이리라. 체념하던 한씨는 순간 자신의 품속에 금덩이 2를 떠올렸다. 그래, 이는 2번째 죽을 고비일 것이며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지금 내게 금덩어리 2개가 있어. 난 이제 죽을 목숨인 것 같은데 내게 다 무슨 소용이오? 자, 2분이서 하나씩 가지시오. 2분도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이시오. 그게 안타까워 그러니 자, 받으시오. 그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내 못하러 하겠습니까? 잠깐만 확인하면 되지 않겠소? 그렇게 자루 속에서 나온 한씨는 2 사람에게 금덩어리를 하나씩 건넸다. 뜻밖의 현재에 사내들은 웃음이 가득했다. 자, 이제 되었으니 날 죽이러 가시오, 냥냥. 그렇게 한 사내가 다시 자루에 한씨를 넣으려 하자 나이가 더 있어 보이는 사내가 막았다. 이보게, 사람이란 은혜를 알아야 하는 법이라네. 이분을 해치게 되면 분명 우린 천벌을 받을 걸세. 우리 둘이 입만 다문다면 그 누가 알겠는가? 듣고 보니 그런지라 둘은 한씨를 놓아주게 되었다. 담담한 척했지만 사실 등은 땀으로 한가득이었던 것이다. 겨우 목숨을 구한 한씨는 그 뒤로 무사히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로 역대급 성적으로 당당히 장혼급제를 차지했다. 시골에서 올라온 선비의 역대급 성적 장혼급제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런 한 씨를 사위 삼기 위해 권력이 가장 높은 김 씨와 이 씨 두 정승이 다투기 시작했다. 서로 한치의 양보가 없자 결국 임금이 결정하게 되었다. 이정승의 딸은 16이고 김정승은 딸이 17이라지. 그렇다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김정승과 맺어주는 게 좋겠소. 하하하, 감사합니다. 저 정승 어르신, 하하, 이제 장인어른이라 부르게. 예, 그런데 제 어머님을 모시고 오고 싶은데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하, 그런 소리 말게. 먼저 혼례부터 하고 천천히 모시고 오면 될 것이야. 그렇게 한 씨는 어머니도 찾아뵙지 못하고 혼례 먼저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첫날 밤 한 씨는 뒤가 마려워 잠시 신방에서 나와 뒷간으로 향했다. 시원하다. 그나저나 어머님께 장원급제에 장가까지 간 걸 어서 말씀드려야 할 텐데 냥냥. 그렇게 신방으로 돌아온 한 씨는 까무러치게 놀랐다. 신부가 칼에 맞아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엇이라? 정승집은 발칵 뒤집어졌고 딸을 잃은 김정승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저 한 씨놈이. 김정승의 권세에 포도대장이 즉시 찾아왔고 김정승은 한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놈이 범인이 틀림없을 것이다. 전부터 어머니 핑계대며 혼인하고 싶어 하지 않더니 결국 이런 짓을 벌인 것이냐. 이야. 그게 무슨... 이놈아, 첫날 밤에 신부를 혼자 두고 누가 밖으로 나간단 말이냐. 포도대장은 저놈을 단단히 조사하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승의 권세가 어찌나 높은지 포도대장이 설설 기었다. 결국 옥에 갇힌 한 씨.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분명 자신이 범인으로 몰리리라. 이것이야말로 세 번째 죽을 고비로구나. 자, 이 종이를 받으시구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이 종이를 펼쳐보시면 됩니다. 그래, 그 종이. 펼친 종이는 속은 누런색에 흰 백자 3개가 써 있었다. 한 씨는 포조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 중요한 단서라며 포도대장에게 전했다. 그걸 받아든 포도대장은 아무리 봐도 단서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이거 저놈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과거에서 역대급 성적으로 장원급제한 선비가 자신의 부인이자 정승의 딸을 살해했고 그 살인자가 증거라며 노란색 종이에 적힌 흰 백자 3개를 제시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생각해보라. 정말 특이하지 않은가? 결국 그 소문은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마침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정승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지시하였다. 단서를 밝히지 못하면 살인범 주제에 나라까지 혼란스럽게 만든 주범으로 즉시 처형할 것이야. 냥. 이정승은 그렇지 않아도 한 씨가 이런 일을 저지를 인물도 아니거니와 동기가 충분치 않다고 느꼈다.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어 자신의 사위로 삼고 싶었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아도 뜻을 풀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외동딸이 힌트를 주었다. 혹시 이름이 아니겠냐며. 오호라, 그렇구나. 누런색이니 황씨이고 흰 백자가 3개이니 3. 즉시 김정승의 식솔 중에 황백삼이라는 자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여라. 그러자 정말로 황백삼이라는 식솔이 있었다.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몰래 사랑을 나눈 김정승의 딸이 한 씨와 혼인하자 안가풍으로 모두를 죽이려 했었고 그때 마침 뒷간에 간 한 씨만 목숨을 구한 것이었다. 이 일로 김정승은 평판이 땅에 떨어졌고 한 씨는 다시 이정승의 사위가 되었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 거절하기 힘들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첫날 밤 불을 밝히며 처음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된 한 씨. 그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앞에 신부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보쌈을 당해 잡혀왔을 때 금덩이를 주었던 그 처녀가 아닌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어찌 당신이...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한 치 앞 사람 인생은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허허, 당신이 나를 2번이나 살렸구려. 아버님도 이제 신랑인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냥냥. 그 뒤로 한씨는 어머님까지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작은 선행 하나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허허,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 점을 봐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에 구독을 눌러주셨으니 좋아요에 알림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아주 큰 복이 올 것이요. 이 종이 속에 큰 복자처럼 말이지요. 냥냥. 감사합니다.